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를 활용하는 국선 명상과 국선 기공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은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영상을 보여드립니다만은 우선은 뭐 이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지죠. 전명경, 후명경, 측명경, 거기에 따른 이제 횡경막, 골반막, 생식기막,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명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장 낮게 흐르고, 그 다음에 후명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깊게 흐르는가, 그 다음에 또 측명경은 더 깊게 흐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순서와 방향과 횟수를 달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의 앞에 영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 이거는 제가 수기화법을 정리하면서 쓴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여기에서 한방을 추구하는 기시공이라고 했듯이 이러한 원리적인 측면은 다 하나입니다. 한방으로 다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이해를 하면 모든 어떤 그런 방법적인 거는 다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명경은 말 그대로 이 국선도에서는 토담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횡경막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어떤 병적인 그런 측면에서 질환으로서는 부계단위 염증이 주로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순환기계, 소화기계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또 육장육부의 어떤 장부의 생리적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관법적 또는 상생적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음경, 양명경, 이것이 폐, 대장, 피, 위장의 어떤 전명경이고, 이것이 이제 신체 리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전명경이 가장 낮게 흐르고, 그 다음에 후명경이 그 다음 깊게 흐르고, 측명경이 가장 깊게 흐르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체 리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신체 리듬이 있고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상에서요.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이 있죠. 그 다음에 지성 리듬이 있고요. 그래서 신체 리듬은 긍정과 부정 또는 저조기와 고조기의 어떤 그 한 사이클 리듬이 23일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조기에서부터 올라가서 고조기로 다시 이제 저조기로 내려오는 그 사이클이 23일 주기란 얘기죠. 그래서 가장 낮게 흐르는 경락이 바로 전명경이다. 그러기 때문에 장부 어떤 여기에서 질병도 어떤 부계단위, 장부 할 때 장이 아니고 부계단위 염증으로서 주로 순환기계, 소화기계 질환에 효과가 있다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감성 리듬에 해당하는 즉 소음경과 태양경, 심소장, 신장, 방광경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리듬으로서는 조조기에서 고조기로 이렇게 흐르는데 28일 주기라는 얘기죠. 28일 만에 조조기에서 고조기로 다시 조조기로 되돌아오는 사이클이. 그래서 두 번째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 리듬에 해당되는 것이 이 고름경과 소양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담, 심보, 삼초, 우리 경락의 흐름에 있어서도 12번째로 가장 깊게 흐르는 것이 간경이죠. 그런 것처럼 33일 주기란 얘기죠. 지성 리듬으로서 즉 조조기에서 고조기 다시 조조기로 되돌아오는 리듬 사이클 33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5일 단위입니다. 23 플러스 5 하면 28이 되죠. 28 플러스 5 하면 33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 단위로 깊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23 곱하기 18 곱하기 33 곱하기 해서 1년에 365일이니까 360 나누기 하면 58년 한 3, 4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동양의 영리의 어떤 천재 리듬이 인간의 리듬과 조화된 것이 60갑자에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체 리듬만 따진 것이고, 저 60갑자는 천재 리듬까지 포함한 어떤 그런 주기이기 때문에 60갑자 6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화단법이라고 국선도에서는 이것을 수화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단법에 이어서 그래서 골반막을 자극할 수 있고, 더 깊게 들어가 있는 장기 단위 염증을 주로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근격계 비뇨 생식기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단법이고 그런 경락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토단법, 횡격막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척추, 여기에는 이제 토단법에서는 장부의 생리적 조화를 추구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근골격계 척추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연법적 작용이다, 상극적 작용이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화단법이다 해서 이제 생식기막을 자극할 수 있는 단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의성과 뇌신경과 정신과의 어떤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련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의념적인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통일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겉마음과 속마음을 일치시키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법적 작용, 상화적 작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걸로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림대로 전면경의 어떤 그런 작용과 적용 범위와 효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후면경의 적용 범위와 효과, 그 다음에 측면경의 적용 범위와 효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신체 리듬 23, 그 다음 감성 리듬 28, 지성 리듬 33일, 즉 전면경, 후면경, 측면경의 어떤 그런 깊이,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국선 치유기공의 어떤 순서와 횟수와 방향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중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오장육부 중에 즉 대장으로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장에서 이제 여기에 여기에 맹장이 있겠죠. 여기 연결지점. 그 다음에 여기 구부러지는 이것이 이제 상행결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건 S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 내용물이 올라가는 게 힘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중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건 쉽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그렇듯이 여기에서 이제 그 중력의 어떤 그 영향으로서 운동성을 살펴보자고 하면 여기가 가장 두 번째로 힘들다는 거죠. 여기 구부러진 여기 비장 만곡부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잘 보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레이저. 여기가 간장 만곡부, 그 다음에 이것이 비장 만곡부. 그래서 가장 힘든 거 여기 S결장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가장 힘이 덜 든 곳이 됩니다. 간장 만곡부가. 그 다음에 여기에
비장만곡부와 그 충수 소장하고 대장 연결 지점, 그곳이 이제 맹장 충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로 힘들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 힘든 것이 운동성으로서요, 힘든 것이 여기 S결장 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가장 힘이 덜 들고 1,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 가장 두 번째로 힘이 들고 세 번째로 가장 힘이 드는 것이 운동성으로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지나가기, 통과하기 좀 어렵다 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냥 스트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대 있죠. 스트로우. 그러니까 이 입구가 막혀 있으면 여기 끝에 또 막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 막히면 밑으로 잘 빠지질 않죠. 그러니까 변비증 환자들이 여기가 주로 막힘으로써 변비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트여야 된다는 거죠, 입구가. 그래야 잘 빠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1차 어려운 지점, 2차 어려운 지점, 3차 어려운 지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한번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펜으로, 여기에서 이제 보시죠. 여기 금, 여기가 금이죠. 화, 수, 목. 그러니까 가운데가 토, 금, 수, 목, 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화기공은 아까 우리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저 어머니와 같은 어떤 그런 기공법이다. 그리고 5장 6부의 육축, 6장 6부의 저 5장 5부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화를 심포 3초를 빼니까 5장 5부의 영향을 서로 자기네들께 영향을 미치나, 이 기운, 생기를 영향해 주는 것은 상화기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 금, 화, 수, 목, 즉 토, 금, 화, 수, 목, 이렇게 순서로 하고요. 그러니까 토, 금, 화, 수, 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순서가. 그 다음에 기문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기문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기문열기 두 번째, 토, 금, 화, 토입니다. 여기에 이제 토, 여기에서 금, 그 다음에 화, 토죠. 여기 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 금, 화, 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장 여기가 뭐가 있죠? 여기가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을 열어야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형치유기공, 세 번째 양형치유기공은 여기에서 보면 보십시오. 이 금, 수, 토, 화, 목, 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금이 폐적이 있습니다만은 금이 가장 1차, 토하고 금은 1차적인 어떤 그런 전면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화수, 즉 심장, 신장, 2차 후면경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측면경, 세 번째 가장 아까 그 맹장 부위에 가장 쉬웠고, 그 다음에 간장 망곡부, 맹장 부위가 두 번째였고요. 여기에 비장 망곡부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간장 망곡부하고 이곳이 가장 쉬웠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양형치유기공은 여기 이제 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금, 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에 기문열기에서 토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토 했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로 옵니다. 그 다음에 토로 가고, 화로 가고, 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토로, 이렇게 어떤 그 무한대 이렇게 8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죠. 이것이 이제 양형치유기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깊이 있는 어떤 그 3차적인 어떤 그런 세 번째로 깊이 있는 데까지도 자극이 갔죠. 이것이 이제 그 앞에 횡격막 이렇게 기문열기에서 그 다음에
골반막까지 자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치유 기공으로서 교감과 부교감으로 갈라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 길이와 발 각도, 골반의 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발 각도로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발이 이렇게 누웠을 때 오른쪽 왼쪽 똑같이 보면 이렇게 누워있는 발 쪽이 긴 발이다. 그리고 누워있는 발 쪽 배를 눌러보면 그쪽이 좀 아프다. 더 오른쪽보다 왼쪽이. 그럼 왼쪽이 더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아프면은 부교감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복부가 예민한 부교감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교감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도 금부터 시작하죠.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금, 수, 목, 화, 토. 어떻게 좀 입에 달라붙죠. 토부터 토,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생으로 어떤 순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교감형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화, 목, 수, 금, 토 이렇게. 여기서 토부터 시작해서 토, 화, 목, 수, 금, 토 이렇게 반대로, 즉 교감과 부교감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골반이 부교감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왼쪽이 부교감은 굳었고 골반이 이렇게 전방으로 그 다음에 상방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상체가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교감형들은 바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기능적으로 이거는, 그 다음에 실제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부교감은 목법이 좌측으로 3번 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도록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우측을 한 번 하고 우측을 2번 하고 우측을 2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오른쪽 복부가 굳어 있으니까 내장 하수로서 여기를 풀어내려면 이쪽으로 피가 잘 흐르도록 해줘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서 오른쪽을 더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2번이다 1번이다 하는 거는, 이 금은 전면경 1차, 그 다음에 수는 후면경 2차, 그 다음에 화는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감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부교감형하고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감형은 골반이 왼쪽이 위로 올라가면서 골반이 앞으로 돈다 그랬죠. 그래서 몸통은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토, 화, 목, 수, 금 이렇게 돈다 그랬죠.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토, 화, 목, 수, 금, 토 이렇게 역으로, 즉 순리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역리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토에서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수, 금 이렇게.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하는 내리사랑보다는 치사랑이 더 어렵고, 왜 그러냐, 교감신경형들은 너무 빠르니까 행동이 좀 어렵게 돌아라. 그리고 운동장을 돌아도 왼쪽으로 반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아야 빠르거든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어떤 기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그 다음 물리적으로는 여기에서 봤을 때 자꾸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상체가 골반이 상방으로, 그 다음 전방으로 골반 돌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골반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상체를 자꾸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형들은 목법이
우측으로 3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므로써 이 체형이 교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좌측으로 2번, 수는 또 좌측으로 또 2번, 좌측으로 1번. 이거는 아까 1차, 2차 배우셨죠? 3차. 그런 것처럼 왼쪽 복부가 많이 굳어 있으니까 이쪽을 왼쪽을 많이 써 줌으로써 혈액 순환을 더 왼쪽으로 피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을 풀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순서, 횟수,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기서 체질기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체질이 우리 곡선도에서는 모금 체질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장기 배열이 목, 화, 토, 수, 금으로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제일 잘 쓰는 것이 목을 제일 잘 쓰고요. 그 다음 화를 쓰고, 그 다음 토구는 중간이고, 수가 가장 3차 기능이 되고, 금이 가장 열등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 금, 이거는 열등 기능, 즉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잘 안 쓰는, 말 그대로 숨어 있는 기능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병이 생기면 가장 작은 놈으로 오고 먼저, 그 다음에 더 이제 넘쳐나면 큰 놈으로 온다는 거죠. 장기에. 그러면 이 수와 금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1회차는 목, 화, 토, 수, 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회차는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목을. 그 다음에 3회차는 화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4회차는 토를 빼버리고, 5회차는 수를 빼버리고, 마지막 금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금을 5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목이 여기지 않습니까? 목, 화, 그 다음에 토로 가서, 그 다음에 수로 가서, 그 다음에 금으로, 그 다음에 목을 빼버리고, 그 다음 화, 토, 수, 금, 그 다음 목을 빼버리고, 토, 수, 금, 수를 빼버리고 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 어떤 어떤 오장육부의 어떤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언밸런스를 교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작은 어떤 그런 장기들은 많이 해주고, 큰 장기들은 조금 해준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부족한 어떤 기운들을 좀 복돋아 준다.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겠다 하면서 이제 체질기공을 이제 끝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처음에 상하기공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또 그 상하기공으로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국선 치유 기공은 각자의 체질별 맞춤 기공으로서 하기만 하면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기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체질과 어떤 체형에 따른 어떤 그런 기공법으로서는 아마 최적화된 어떤 기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